안녕하세요, 주식 호견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우울한 사연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대선주나 테마주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세자금이나 이제 자녀 학자금 이런 부분이 들어가셨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대선 시기마다, 그리고 무슨 남북 경협 시기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의 추천을 받고 종목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투자자문이라고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보다는 투기성이 강한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마음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실만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선주를 매수하셨거나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무조건 2번, 3번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신 이스타코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제쯤 매수하셨다는 얘기는 없으셨지만 3,8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3,800원이면 지금 구간이 한 이쯤 되죠.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카톡이 오셨으니까 아마 이 부분이겠네. 이 부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대선주를 다시 시작을 하셨다라. 아마도 윤석열이 최근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경선이 벌어지고 나서 일단 이게 하락을 했으면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량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저점에서 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대선주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대선주자들의 공통적인 공략이 뭐예요? 청렴, 결백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선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다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얼굴도 모르는 동문 이렇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아무리 주식 투기적인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매수하는 게 맞는가?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저는 진짜 친한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 하기도 힘들고 친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동문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일단 첫 번째, 그게 말이 안 되죠. 대통령과 직접 관계없는 주식 매수,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결백.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일탈이잖아요. 그럼 과연 둘 중에 이재명이나 윤석열 중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친한 사람들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지 않겠어요? 쳐낸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관련 업체들은 공적인 수주를 하고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투기적인 부분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재무적인 거. 이거 의미 없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이스타코 부동산 관련 회사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몇 년 동안의 박스권이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리고 여기에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슈가 있었겠죠. 좋았거나 나빴거나. 근데 이때 기간이 2014년에서 16년, 약 6년 전이에요. 6년 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전혀 매출이 움직이지 않았던 회사가 단순히 이재명 때문에 이까지 올라간다. 윤석열 때문에 이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올라가는 게 맞겠어요? 떨어지는 게 맞겠어요? 대선이 끝나면. 다시 이것처럼 앞에 것처럼 올라갈 때를 위해서 투기를 한다?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죠? 책임질 사람이 있나요? 자, 매출액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 없습니다. 없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만 최근에 500원에서 7,000원까지 오른 거예요. 12배. 이게 바로 부동산 떴다방이랑 똑같은 겁니다. 떴다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거 수없이 많았죠. 자, 하나만. 이화공영. 그죠? 이화공영은 그래도 뭐 강남에도 빌딩도 짓고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은 약간 있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이거 이명박 대선 때 보면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까지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떨어지고 그럼 여기 15,000원에 물렸던 사람은 여기 2,000원에서 갔으면은 토막이 거의 마이너스 80%예요. 이거 있죠? 예전에 반기문 보성파워텍.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정상적인 주가겠어요 선생님들? 그죠? 14,900원에서 이까지 떨어져 1,000원까지 떨어져요. 1,000원까지 15분의 1 토막이란 겁니다. 15분의 1 토막. 죽고 싶겠죠. 이거 먹은 사람들은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들은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거 떨어질 때마다 이거 등락 조금씩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떨어질 때마다 등락 조금씩 나온 이런 부분. 요런 거. 요거 전부 다 개미들이 여기서 물린 개미들이 물 탄 거예요. 물 탄 거. 물 타서 반등 좀 나왔을 때 평단 낮추고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물을 타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평단을 나눠보니까 한 요쯤 올라왔어. 그죠? 탈출 못한 거예요. 탈출 못한 상황에서 더 빠지니까 계속 기다렸다가 여기서 반등 나왔죠? 또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여서 평단 올렸다가 다시 빠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뭐 10% 20%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입니까? 2016년부터 2022년 6년 동안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6년 동안. 자, 건전하지 않은 주식만 이런 건 아니에요. 안랩 똑같죠 이거? 안랩 매출 잘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슈팅 나왔어요? 빠졌죠. 거의 마이너스 50%죠? 그죠? 다음 대선 때 안철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안철수가 대선 때마다 나온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대선 출마? 어떤 거 정치적인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여기 물린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이거 평단 올려봤자 여기 못 오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거 이거. 그럼 이게 또 다음 대선 4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현명하지 않죠. 테마주도 아까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북 경협주. 최근에 말씀드린 푸른 기술. 푸른 기술 이거 철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는데 이거 보세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게. 그죠? 테마 타서 먹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올라갔죠? 떨어져서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이 엄청난데
8,000원. 이것도 반토막이에요. 마이너스 50% 이상. 이런 종목들 자체가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추천을 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개인들 유념하셔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주변인이 추천하는 것. 그 사람이 금융직인지 금융권에 있는 사람인지 있더라도 증권과 긴밀하게 낸 실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의 추천. 저는 종목만 봐도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사이즈가 나와요. 왜냐하면 시장이란 게 전체적으로 좋은 종목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급등주, 테마주, 뭐 대선주, 그 다음에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나뉘는 건데요. 테마주랑 뭐 대선주, 그 다음에 뭐 급등주 이런 것들 무조건 필패입니다. 제가 이건 100% 자신할 수 있어요. 테마주, 급등주, 대선주,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테마주, 급등주, 대선주를 추천합니다. 종목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저런 것들만 해야 되는 시장이 있긴 한데 저런 것들을 저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케이스가 약간 달라요. 시장 자체가 저런 것만 시세가 나오는 시장이 있는데 그때만 합니다. 그때 외에는 하지 않는데 저것만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거를 하게 되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사실 지금 오늘 이스타코 이것도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대선이 다가와서 뭐 토론 때마다 등락이 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투기판에서 노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같이 등락을 갖다가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강원랜드에 1억 가져가서 얼마 가져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처음부터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대선주 무조건 기억하세요. 청렴결백, 주변 사람들 쳐낸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관련 주식은 빠지는 게 정상이지 오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사연자님과 같은 실패는 더 이상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에서 5억까지 넣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50% 맞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5천에서 2억 5천 손실이에요. 저런 종목들의 대부분이 회복 안 됩니다. 되더라도 몇 년 후 그것도 운이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2억 손실 인생 끝이에요. 끝.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학자금이고 뭐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는 진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고 저거 손실난 거 누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추천해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하실 거예요? 뭐 정보받은 전문가한테 가서 손실보상하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 해줍니다. 이거 안 해줘요. 주식 투자, 위험률 있는 투자는 무조건 본인이 손실 귀속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에 대한 후광 효과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이 주는 거니까 믿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친구가 100만원 빌려달라고 해도 약간 망설이는 부분이 많은데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가 주는 종목은 덥석덥석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져요. 피땀 흘려서 버신 돈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더 잘하시면 되니까 기죽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영상 꼭 올라올 때마다 시청해 주시면 최소한의 리스크는 제거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약속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